안녕하십니까. 박스 돌파입니다. 7월 5일 오전 8시 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없는 사람은 시스템이 있는 사람에게 지배를 당한다. 세이코타의 철학을 갖다가 요약했습니다. 이분은 수익률이 거의 제시 리무버급으로 굉장하게 수익을 많이 낸 분입니다. 추세 추종 전략을 따랐던 분입니다. 이분은요. 주식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 매매 규칙을 준수하고 감정이 마음을 바꾸게 하지 말라. 윌리엄 오닐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윌리엄 오닐, 제시 리무버와 버나드 바르크,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전문가들이요 추세 추종 전략을 따릅니다. 추세 추종 전략, 시스템이 없는 사람은 시스템이 있는 사람에게 지배를 당한다는 이런 말을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놔야 됩니다. 저는 오로지 차트만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앞으로의 전방 산업이랄까, 후방 산업이랄까, 앞으로의 전망이랄까, 수요가 어떻게 되고, 공급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살펴봅니다. 21세기는 저성장 시대로서 자산을 통한 재산의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고요.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아주 떨어집니다. 경제 성장률은요, 자산성 성장률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은요, 자산소득을 이길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어제도요, 토마 피케티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1세기는 저성장 시대인데 우리는 이때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성장 시대로 이제는 회귀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JP 모건이라든지 거기서는 0.5% 정도인가? 0. 세계 8대 금융기관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0.9%로 25년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平均내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돈을 갖다가 한 50조 정도 뿌릴 겁니다. 뿌리도 경제 성장률이 나오지가 않을 겁니다. 뭐 KDI라든지 한국은행의 다 조사 기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한 1% 정도의 25년도는 성장률이 보일 겁니다. 지금 현재 주식이 갈 만한 주식이 안 보이거든요. 코스피 200 종목 한번 볼까요? 200 종목 보면 어제 두산 같은 게 세게 맞았거든요. 추세 이탈이거든요. 자, 추세 이탈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도 월요일날 한 방 맞아버리면 이거 맞아버리잖아요. 맞아버리면 추세 이탈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이 추세 이탈입니다. CJ 추세 이탈, 대한전선 추세 이탈. 그 다음 종목을 한번 볼게요. HMM은 좀 괜찮네요. 자, 여기 추세 이탈이란 뭐냐면요. 자, 5일선과 21선이 되어나 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5일선과 22선이 되어나 버리면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241선의 쌍바닥을 찍어버립니다. 자, 추세 이탈이란 말은요. 여기서 5일선과 이 검은색이 5일선이고요. 빨간색이 요 21선입니다. 보라색이요. 보라색이요. 그럼 빨간색이 61선입니다. 이 라인을 깨지 않습니까? 그럼 이 주식은 241선까지 돌아버립니다. 이렇게요. 241 쌍바닥 찍고,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쌍바닥인데, 나쁜 종목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포바닥 찍고요. 여기서 내리 꼽아버립니다. 나쁜 종목은요. 자, 그 다음에 조선주 한국카본, 추세 이탈이고요. 하나유로조 추세 이탈, 모비스는 막 그럭저럭이고요. 아직까지요. 미포조선 완전 추세 이탈입니다. 삼성중공업 추세 이탈요. 정말 하심스럽습니다. 삼성중공업 추세 이탈. 한국전력은 추세 이탈이 아니네요. 좀 살랍니다. 제가 한국전력을 갖다 여기까지 들어온다 32,000원까지 31,000원까지 들어오면 땡큐하고 사자 했지 않습니까? 한국전력 뭐 괜찮네요. 그럭저럭요. 한국전력 괜찮고요. 현대일베타 거의 추세 이탈입니다. 삼성 SDS도 추세 이탈 다 돼가고 있고요. 삼성생명도 추세 이탈 할 수 있고요. KTNG가 가장 셉니다. 200종목 중에 네이버
네이버도 한 방 맞아버리면 추세 이탈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도 한 방 맞으면 추세 이탈될 수 있고요. 가스공사 괜찮고요. 좀 괜찮은 종목이 KT,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키움증권 추세 이탈, 한오센 추세 완전 이탈, 인프라가 추세 이탈, 전부 다 추세 이탈밖에 안 보이거든요. 코스 비빅 종목이 전부 추세 이탈로 다 보인다고요. 예, 지금 삼성전권이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요 종목이 어느 정도 받쳐주지, 예, 받쳐주지가 않네요. 그러고 제가 업종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거 봤지 않습니까? 부동산 규제를 가하면 주식이 폭락이 나온다. 이 말을 애워나십시오. 예, 남들은 부동산 규제를 가하면은 주식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작은 규제를 가할 때입니다. 지금은요, 이 6억 이하밖에 대출을 안 해준다. 이거는요, 숨을 쉬는 수 있는 사람한테 그 연기를 마시게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최악의 정책을 썼습니다. 아마 이 후유증이 아주 클 겁니다. 자, 옛날요, 한 번 더 어제 제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12월 9일인가 그럴 겁니다. 12월 19일이네요. 12월 19일 날, 예, 12월 19일 날 여기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라고 여기요. 여기에 부동산 규제를 가했습니다. 근데 이때 주식 가진 사람들이 환호를 했죠. 환호를 했지만 잠깐 올라갔습니다. 또 내려왔습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이게 바로 쌍고점을 맞고 주가가 폭락이 나왔습니다. 15억짜리 고가주택한테는 아예 대출을 빵원으로 했거든요. 그보다 더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를 가했거든요. 대출 규제를 가했습니다. 이번 정권이 가장 강한 대출 규제를 가했거든요. 대한민국이 아니죠. 우리나라가 건국된 이래로 이렇게 강한 대출 규제를 가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 규제는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이 규제를 가기 때문에 이 자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주식을 다 팔합니다. 앞으로요. 이렇게 다 팔아버립니다. 제가 주식을 다 팔았단 말이면 뭐죠? 이 부동산 자금들이, 부동산 주식 자금은 요만합니다. 채권 자금은 요만합니다. 부동산 자금은 이만합니다. 이만하다고요. 이 부동산 자금 여기다 경색을 시켜 보십시오. 이건 어찌 됩니까? 이런 것들은 어찌 됩니까? 이런 것들요. 이 주식 시장이나 이런 시장은요, 거의 박살이 납니다. 자, 이런 큰 시장이 박살이 나잖아요. 신용 경색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떻겠습니까? 부동산의 크기가 요만합니다. 주식은 요만하다고요. 요만해요. 요만한 거 이건 어찌 되겠습니까? 여기서 돈이 다 빼가 안 가겠습니까? 별로 크지도 않지만요. 다 빼갑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들이 지금요, 전부 다 망하고 있고요. 거의 다 폐업 수준이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나라의 경제 전방산업, 후방산업이 다 뭉개집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다 더 잘 알 겁니다. 예, 부동산 세금이 걷어지지 않잖아요. 지방 재정이 흔들리거든요. 지방 재정도 흔들리고, 뭐, 요번에 이제는 할 게, 뭐, 종부세 올리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종부세밖에 올리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종부세. 예, 종부세 올리고, 뭐, 보유세 올리고, 그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정부에서도 내놓을 대책이 없습니다. 예, 너무나 큰 극약 처방을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쓸 대책이 없습니다. 예, 부동산 대책은 이제는 낼 게 없습니다. 낼 게 없어요. 지금 보자고요. 자, 우유가 있다 칩시다. 우유를 갖다가 너것들을 만약에 10컵이 있다 칩시다. 10컵이 있는데, 예, 잘 사는 사람이, 예, 우유를 갖다가 10컵을 사다가 나눠주는 게 낫습니까? 그 다음에 우유를 갖다 생산 못하게 해가지고, 뭐, 우유 10잔을 사가지고 한 3명이 나눠 먹는다 칩시다.
우유를 못 사게 합니다. 두 잔만 만듭니다. 두 잔. 그럼 세 명이 먹어야 되는데, 그 무시 됩니까? 이 가격은 폭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 우유 10잔을 갖다가 세 명이 먹으면 세 잔씩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충요. 한 사람은 네 잔을 먹겠지만은. 근데 우유를 갖다가 두 개를 만듭니다. 두 개. 두 개 만들고 세 명이 갈라먹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라고요. 이런 자리요. 정부에서 물량을 갖다가 잴 때 지하 주차장 그런 있는 아파트도 세알이지만 지하에 있는 단칸방도 전세 집을 숫자를 세알입니다. 이런 집은 빼야 됩니다. 정부에서 누적 전세량을 계산할 때 이런 걸 다 합칩니다. 예. 지금 우유가 부족하거든요. 집이 없습니다. 김현미가 뭐랬습니까? 내가 빵이면 집을 짓겠다 했다, 만들어야 되겠다 했지 않습니까? 내년하고요, 후년하고 공급 물량이 완전 제로입니다, 제로. 올해가 25년도가, 예, 공급 물량이 10채면요, 26년도는 5채입니다, 5채. 27년도는 더 줄어들걸요. 28년도는 아예 없을 겁니다. 이런데 이 공급을 하지 않고 수요 억제 정책만 쓰거든요. 이 뭐냐면 집을 다 부숴버립니다. 지금요. 집을 부순다고요. 집을 부숴버립니다. 집을 못 살고요. 너무 노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집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요.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요번에 올해 한 단지보다 더 작다 그럽니다. 서울이요. 서울을 집값은 올라가는 거는 말릴 수가 없습니다. 말릴 수가 없다고요. 우유가 지금 10잔밖에 없는데 10잔에서 5잔으로 줄여버리잖아요. 그럼 어찌 됩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대출도 안 해주고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요. 저는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이런 구조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너무, 지금 종목들이 조선주라든지 원전주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요, 원전주들이 지금 이렇게 꽂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꽂고 있다고요. 어찌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하여튼 알아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를 깨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깨버리면 이거는 투매합니다. 투매가 뭔지 압니까? 자, 주식시장은 뭐가 움직이는 줄 압니까? 주식시장은요, 사람이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매매하는 게 아니고요, 기계가 매매합니다. 기계가 매매합니다. 기계가요. 프로그램이 매도를 합니다. 자, 주식시장은 뭐가 매매한다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계가 합니다. 프로그램이 합니다. 기계가요. 자, 여기서 샀다 칩시다. 자, 여기 오면요, 여기서 산 그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손들미 합니다. 그럼 여기서 산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산 사람이요, 10% 이상 빠지잖아요. 여기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손들미 해버립니다. 여기 산 사람들이요. 그럼 주가 1이 빠집니다. 여기까지요. 그럼 여기서 또 빠져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 기관이라든지,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라 칩시다. 국민연금 이걸 사다 칩시다. 주가 여기 빠지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로스컷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으로 주식이 왔다 갔다 하지, 사람이 한 명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시장은요, 프로그램이 움직입니다. 프로그램이. 예, 지금 심리가 만약에 여기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개인 큰 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돈을 빼나가 버리잖아요. 돈을 빼잖아요. 큰 손들이 돈을 빼잖아요. 아니면 HSCB라든지 UBS라든지 JP 모간에 돈을 빼버리십시오. 그러면 한 회사가 빼버리면 이래 쭉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주가가 올라간다 생각할 때 폭락이 나왔고요. 폭락한다 할 때 폭등이 나왔거든요. 지금 누가 부동산에 대해서 추천합니까? 저밖에 추천하는 사람이 없을걸요. 부동산을 추천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을 겁니다. 예, 부동산을 추천하는 사람이 아마 전 세계에서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부동산을 사라고 하는 사람 저밖에 없을 겁니다. 예, 저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항상 크게 이야기하는 종목 맞지 않습니까? 저 한국전력도 크게 좀 이야기했죠. 예를 들어서요. 정근주도 바닥에서 크게 세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몇 날을 두고요. 예, 부동산은 제가 증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 증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자,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어찌 됐습니까? 한번 보자고요. 한번 보라고요. 자, 이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고요. 자, 이 보십시오. 12월 19일 날 이 대책을 내놓은 거거든요. 이 보자고요. 자,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12월 16일 날. 이 보라고요. 2019년도 12월 16일 대책을 내놨고 부동산이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주식은 어떻게 됐죠? 주식은 이렇게 폭락이 나오고 이렇게 떡상 같다고요. 이 보라고요. 자, 주식시장은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입니다.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니까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놓고 다시 올려버렸거든요. 결국 다 같이 갑니다. 결국은 같이 갑니다. 장기적으로는 괜찮잖아요. 그런데 주도주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도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SK D&D를 사줘간다 아닙니까? SK D&D를 왜 사야 되냐? SK D&D는 배당을 갖다가 8.29% 준다고요. 그다음 실적이 엄청나게 좋잖아요. SK D&D 조금 전에 봤지 않습니까? SK D&D 실적 봤지 않습니까? 실적이 130 몇 프로 증가하고요. SK D&D 얼마나 좋습니까? SK D&D 한번 보자고요. SK D&D 한번 보자고요. SK D&D 이 뭐라고요? 이 보자고요. 주세가 얼마나 좋습니까? 요 9,000원 깨버리면 아주 좋네요. 요 9,000원 제발 깨라. 예, 이거 깨면 엄청나게 좋네요. SK D&D 영업이익 좋고요. ROE 좋고, 퍼 좋고, 유보율 좋고, 배당 좋고, 와. 배당 더 줄걸요? SK D&D 600원이잖아요. 600원 더 줄걸요? 오늘 실적이 좋기 때문에. 와, SK D&D가 너무 좋게 보입니다. 저 눈에는요. 예, 이래 쭉 빠진다. 이래 쭉 빠진다. 조금만 사십시오. 한 300만원쯤은 사놓으면 되겠네요. 예, 이 종목이, 저는 아마 이 종목이 가장 좋게 보입니다. 부동산이다, 부동산요. SK D&D는 부동산하고 비례합니다. 부동산이 가면 SK D&D가 간다. 현대건설보다 더 좋을걸요. 현대건설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는 건설을 못 합니다. 이제는 건설을 안 합니다. 아파트 건설을 안 한다고요. 아파트 건설을 안 합니다. 예, 이재명 정권 하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수요가 없어집니다. 공급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유가 10잔이 있으면 계속 줄어듭니다. 8잔, 6잔 이래 줄어듭니다. 먹을 사람들은 10명인데, 예, 저거 우유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아파트나 우유나 똑같다고요. 예, 저 방송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예, 제가 계속 저 방송 밑에다 부동산 유튜브를 많이 떼어줍니다. 그걸 잘 참조하십시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